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지켜봤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참여해서 정책연구실장, 사무국장 이렇게 근무를 해본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모델에 따른 그 예술위원회, 한국 그 예술위원회 출범 과정, 2003년에 있었던 출범 과정에 문화부의 정책이 좀 제대로 서도록 하는데 참여해본 경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부천 만화정보센터가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고민, 지금 10년 이상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적인 위상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 쭉 이 만화 거버넌스에 대해서 만화진흥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고민의 일단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챙겨야 될까, 혹은 어떤 고민을 같이 해야 될까,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까, 이런 걸 같이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공약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거냐, 문화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문화사회 구현이라는 게, 문화의 발전이라는 게 결국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를 진흥시키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건 이 적폐청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를 담은 내용이죠. 그 내용 안에 촛불혁명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이 내용 안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8길이 원칙,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들도 이제 비슷한데요. 우리가 많이 창조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걸 배웠던 혹은 배우고 있는 창조산업의 일종의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문화미디어 스포츠부에서 문화백서를 내면서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 위치를 제고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데서 함께 논의하고 있는 그런 논의 내용 중에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데 공동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러저러한 충격이 주어졌을 때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공존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문재인 정부 아래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문화예술계가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거버넌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약합니다. 새로운 공공정책의 관리 체계다, 이런데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협동하고 합의해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공공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화부라고 하는 정부의 요즘에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폐습 중에, 혹은 나쁜 문제 중에 공공기관이 택배 배달 회사 같다, 정부에 이런 자괴감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거냐, 파트너십 기관으로 만들 거냐, 이게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성, 효율성, 자율성, 참여성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쨌거나 전문가의 참여가, 근데 전문가가 무책임하지 않아야 한다. 책임지게 나의 일이고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 거버넌스 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몇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공약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열심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9일에 문화산업 사드 피해 공동대책회의에 만화계도 공동으로 참여하셨는데 새로운 만화산업 지원 기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현재 만화와 관련된 공공기구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아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다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이렇게 예컨대 약간 좀 이원화된 체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콘텐츠진흥원을 장르별 지원기관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만화산업진흥원 정도로 개편하는 게 맞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도로 만화를 포함해서 전체 문화산업의 통상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해외 교류, 수출, 지원 이런 걸 담당하는 문화산업통상진흥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메타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산업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 이런 정도가 지금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산업 지원기구 혹은 만화 관련 진흥기구를 어떻게 할 건가? 진흥원이 좋을까? 진흥위원회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보태자면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독임제 기관이 아닌 컨센서스형 혹은 자율성을 갖추고 있는 위원회로의 전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2003년 10월에 문화관광부,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이 문화관광부였는데, 저 논의는 문해진흥원을 예술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화부 자체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했던 독임제는 민주적인 그런 방식하고는 잘 안 맞다. 그래서 예술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만화진흥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이제 법적인 기구로 구성할 거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두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원회가 9인 혹은 15인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걸 다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화진흥위원회 중에 한 사람씩이 참여하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참여하는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문 소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다시 그 전체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의사결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제 예술위원회 혹은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들이 예초에는 9인위원회 혹은 15인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허선하는 방식이었는데, 중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위원장을 별도로 뽑고 위원을 따로 뽑고 임기도 3년, 2년으로 다르고 이렇게 돼서 상호 간의 이 견제가 불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바로 잡는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고 이미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이렇게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와서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국민들 앞에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호선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 기구가 갖고 있는 특성, 공동으로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이런 특성이 반영된 행동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만화진흥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지 이제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동시에 콘텐츠진흥원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만화 관련 진흥 체계가 콘텐츠진흥원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물론 만화계에서 모든 걸 다 챙길 이유는 없고요. 일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시면서 문화부가 이제 TF를 구성할 테니까 그 안에서 연관된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안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공공기관 운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문화예술계 현장 예술가들의 참여가, 만화가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옴부드스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원이 갖고 있는 감사 기능, 국회가 갖고 있는 감사 기능, 국정감사 기능과 별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만화진흥기구를 구성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문화예술이라는 게, 만화라는 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 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제적으로 문화의 힘에 대해서,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상력, 그래서 나도 존엄하고 당신도 존엄하자, 공동으로 존엄하자, 함께 존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화라고 하는 예술을 통해서, 예술 행위를 통해서,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위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공감력을 기르고 관계 역량을 기르는, 그게 문화예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할 거냐를 위해서 만화진흥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부천에 적을 두고 있는 그 만화영상진흥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박물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금년 2월 24일에 그 문학진흥위원회가, 문학정책진흥위원회라는 데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 그 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살펴보시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영화로 보면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게 있죠. 영상자료원, 그 다음에 국립문학관,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김영수 선생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한국만화박물관을 어떤 이름으로, 자료원이라고 바꿀까? 혹은 여전히 만화박물관이라고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법 안에서 논의되고, 법적인 규정을 하기 전에 좀 제대로 된 위상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문학정책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죠? 15인의 자문기구고, 여전히 예술위원회가 문학정책에 관련된 일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부자연스럽고
약간 좀 어긋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 관한 별도의 정책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위상을 좀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화산업은 좀 특징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전히 그 컨텐츠 진흥원을 대체하는 어떤 위원회든 원이든 간에 이걸 만들고 그 아래에 혹은 연관해서 만화진흥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애매함을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문화의 전당 혹은 문화원, 그다음에 광주의 문화도시 관련 조례, 이런 것에서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자치단체, 광주는 광역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부천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것을 조례와 그다음에 상위법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풀어갈 거냐,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부천에서 뭐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부천에도 이제 진흥기구가 있겠죠. 그게 센터가 될지 원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진흥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부천을 창조도시로 갖고 가는 역할은 국제적인 창조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부천시, 만화도시, 문화도시 부천,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만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또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의 존재가 있어서 일이 잘 돼갈 거다. 이런, 그러니까 안 된다, 뭐 그런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혹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태도를 버리시고,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태도를 버리시고, 우리 운명은 우리 개척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모으는, 효과적으로 모으는 예술인 평의회, 만화가 평의회와 그다음에 만화진흥위원회 등장, 이런 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보태봅니다. 고맙습니다.